안녕하십니까, 타용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기아차를 시승해 보러 왔습니다. 기아의 신형 픽업 트럭 타스만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모하비가 바뀐다 계속 말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있다가 드디어 모하비의 후속 개념으로 픽업이 나왔습니다.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내비 음량 1단계로 해줘. 내비게이션 음량을 1단계로 설정할게요. 가솔린 2.5 터보에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됩니다. 아주 소소한 스펙이죠. 281마력에 43토크, 제원도 적절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견인 능력이 3.5톤까지 가능하고요. 적재함이 있으니 적재함은 700kg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한번 차 잠깐 세우고 볼 거고요. 경쟁 모델은 당연히 이제 KGM의 무쏘칸, 그리고 쉐보레의 콜로라도가 경쟁 모델이 되고요. 실제로 차 크기는 콜로라도하고는 똑같습니다, 전장이. 그리고 KGM 무쏘칸도 뭐 거의 5mm 차이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휠 베이스는 칸보다는 큽니다. 물론 콜로라도보다는 좀 더 작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보시면 무쏘칸하고 콜로라도 딱 중간에 위치한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익스트림 4륜에 이제 옵션이 다 들어간 건데 요게 한 5230 정도 되고요. 무쏘칸 같은 경우가 한 4400 정도 되거든요. 완전히 프로 말고 이제 그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해가지고 4륜 넣고 옵션 좀 넣고 하면 한 4400 되니까 딱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타스만의 가장 큰 장점은요, 현재 나와 있는 기아의 첨단 지능형 안전 기술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스, 뭐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그다음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모든 것들이 최신형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확실히 조용하긴 하고 콜로라도랑 참 느낌이 비슷하다 생각이 됩니다. 주행 질감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악셀 감이라 이런 것들이 꽤 비슷하네요. 에어컨 꺼줘.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끌까요? 예. 에어컨과 공조를 같이 끌게요. 제가 차주로 세우는 거 여기 잠깐 세워놓고, 외관이 꽤 중요하거든요. 외관이 참 신기하니까 외관을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쓰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차가 5m 4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는 길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고 운전하시는 게 운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는 차량은 타스만입니다. 기아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픽업. 전장이 5410입니다. 콜로라도랑 크기는 동일하고 휠 베이스가 3270. 칸보다는 6cm가 긴데 또 콜로라도보다는 6cm가 그만큼 짧습니다. 적재함이죠. 적재함은 도어락이 해제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고요. 적재함 보시면은 폭이 1572 현재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LED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220V 아울렛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픽업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이런 부분들도 잘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아까 차문을 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상고가 굉장히 높아요. 이 지상고가 34cm, 그러니까 충분히 차량을 끌어올려 놨고요. 엔진룸을 많이 끌어올려 가지고
최대 도화 수심이 80cm까지도 도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모하비 같은 경우는 이 후륜 쪽에 말이 많았어요. 너무 짧다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후륜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후륜 소엽소바도 개선을 많이 했고요. 뭐 주파수 감음형 뭐 HRS 같은 걸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승차감도 많이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레임 바디잖아요. 프레임 바디의 마운팅도 개선을 해가지고 롤링도 많이 억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대시보드 쪽에다가 흡음재도 많이 집어넣고 아래쪽도 흡음재를 많이 넣어가지고 엔진 소음도 많이 올라오지 않고요. 또 엔진 한번 구경해 봐야겠죠. 보통 저번에 저희가 봤을 때 펠리세이드 엔진이 많이 아래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엔진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와 가지고 구조가 그동안에 봤던 차량하고 구조가 좀 달라요. 예, 배터리가 왼쪽에 와 있고 정말 차량은 심플하게 냉각수는 이쪽에 와 있네 또.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땐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물로 보니까 좀 멋있긴 하네요. 그리고 기본은 MFR 방식의 헤드램프인데 요거는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가 이게 세로형 타입으로 적용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데일라이트가 들어오고 LED 안개등까지 적용이 됩니다. 뒤쪽은 이렇게 면발광이 들어오고요. 네, 방향지등은 이쪽에 들어오고 후진등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후진등이에요. 이렇게 후진등은 이렇게 범퍼 쪽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은 기본 사이즈는 17인치고요. 요거는 18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65, 60R, 18이 들어가네요. 타스만의 매력 포인트는 2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코로나도 같은 경우도 2열이 꽤 넓긴 했어요. 그리고 뭐 글래디에이터도 2열이 넓었죠. 타스만도 2열이 넓다고 합니다. 도 두께 어마어마하죠. 진짜 문이 딱 봐도 완전히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성 장난 아니죠. 이렇게 하만 카돈 스피커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2열 공간, 이 정도의 2열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열 여기 레버를 당기면 틴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약 수납 공간 한 45리터 정도 됩니다. 왼쪽 오른쪽 합쳐서 45리터 정도 되니까요. 다시 여기 당기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로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워크인 디바이스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이렇게 G4 타입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공조가 이게 허니콤 타입의 공조 덕트인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보시면은 안에 움직이는 거 보인가 이렇게요? 섬세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앉으면 이 정도 헤드룸 공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숄더룸도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됩니다. 굉장히 무릎 공간도 그렇고 아래쪽 공간도 되게 넓어요. 이쪽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넓습니다. 아주. 이런데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섬세하게 잘 들어가 있네. 열선 시트는 3단계로 조절이 돼서 제공이 되고요. 2열까지 세이프티 윈도우가 들어가네요. 이런 것도 잘 만들어 놨고, 썬루프도 이렇게 2열에서 보면 1열의 모습이 이렇게 이런 문이 진짜 투박하고 많이 열린다. 특히 내려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려갈 때 이렇게 딱 보고 발을 딛잖아요. 전혀 닿지가 않습니다. 보이신가요? 한참을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2열을 폴딩할 때는 이쪽에 폴딩 레버를 당기면 되게 뻑뻑하네요. 레버를 당기는 게 되게 힘드네. 이렇게 폴딩이 되고 뒤쪽에 보면 약간 살짝 이런 게 노출이 되긴 합니다. 적재감도 한번 올라가 봐요. 진짜 보니까 이런 느낌.
차가 튼튼하긴 하네요. 자, 이 부분의 소스도 네, 튼튼합니다. 자, 일별 한번 살펴볼까요? 일별 보시면은 정말 문은 닫아보면 아십니다. 얼마나 튼튼한지. 두께가 두꺼워서가 아니라 닫히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런데 보시면은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멋있게 잘 만들어놨네. 그리고 뭐 스위치 이런데도 깔끔하게 다 감싸기가 되어 있고, 시트도 아주 높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느낌이 이런 식으로 탁탁 꺾어져 있네요. 그래서 레벨라이저, 그 다음에 차체 자세 장치, 제한하는 버튼들,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그 다음에 이게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레버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트레일러를 끌고 갈 때 얘로 브레이크를 체크를 해가지고 브레이크 담력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핸들에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얘를 길게 누르면 토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금 토어 모드 켜졌다고 했죠? 여기 사륜 적용되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토어 모드를 길게 누르면 토어 모드가 꺼지고요. 다음 이건 터레인 모드. 터레인 모드 아시죠? 터레인 모드는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륜을 조절할 수 있는 선택 레버,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륜 하이, 로우, 반대로 하면 사륜 하이, 사륜 오토, 이륜. 보통 사륜 오토로 해놓고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버튼들 쭉 있고요. 이런 부분은 텔레스코픽은 수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넣어야지. 핸들은 더블 디커 타입입니다. 그래서 핸들도 굉장히 강하게 생겼고요. 이런 부분도 보면은 조화가 되게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컬럼 타입의 기어를 만들어 놨고요. 스타트 버튼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전기차처럼 똑같이 만들어 놨네요. 12.3인치 클러스터, 다음에 5인치 공조,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쭉 이렇게 한 번에 넣었습니다. 근데 커브드는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일자로 플랫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확실히 좀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로 딱 만들어 놨네요. 이런 부분도 보시면 다 이렇게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 놨어요. 돌리면은 잠기고 열리고, 이렇게 잠기고 열리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 터치 타입으로 해가지고 주요한 버튼들을 만들어 놨고, 볼륨 버튼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섬세하게 이런데 가공해가지고 공조 버튼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비상등 버튼. 그 다음 이쪽에 충전, 이제는 시거증은 따로 이쪽에는 제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듀얼 충전, 이런 건 좋죠. 자, 이쪽에 컵홀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 지문 인증도 들어갑니다. 오토 홀더라든지 파킹 버튼들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상단에 수납장, 아래쪽이 작으니까, 아래쪽이 글로브 박스가 작으니까 상단에도 이렇게 하나 따로 제공이 됩니다. 상단도 크진 않네요. 이렇게 제공. 또 여기에 신기한 부분이죠. 폴딩 콘솔 테이블입니다. 이거 누르면 이게 들리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일자로 쫙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앞에다 뭐 넣고 작업을 할 때, 아니면 뭐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해놓고 완전히 팽팽하게 해놓고 넣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얘도 또 따로 컵홀더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12V 시거잭은 이쪽으로 옮겨 놨습니다. 굉장히 이게 투박하고 튼튼하네. 그 다음에 위쪽 보시면 다 터치 타입으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터치. 썬루프 싱글로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닫을 때도 틸트 이런 식으로 해놓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면서 나머지 부분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고속도로를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라운드가 있어서 편하긴 하네. 고속도로 나가가지고 이제 얘는 픽업이기 때문에 1차로를 타면 안 돼요. 그래서 2차로로 해가지고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힘 좋다. 닫아야겠다. 네, 이 음성 명령 같은 경우는 기아 AI 어시스턴트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어 검색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검색했던 부분도 얘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로또 번호 추천해줘. 지금 불러줄게요. 오예. 3, 15, 19, 20, 33, 38. 또 하나 물어보자. 오늘 점심 메뉴 추천해줘. 생성형 AI 답변을 준비합니다. 전주 비빔밥을 추천해요. 전주 비빔밥은 다양한 채소와 고기가 어우러져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아요. 근처에 전주 비빔밥을 잘하는 식당이 많으니 한번 찾아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헐. 전주 비빔밥 검색해 줄래? 어느 장소로 안내할까요? 너무 먼데? 혹시 근처는 없어? 혹시 가까운 데는 없어? 잘 못 들었어요. 혹시 가까운 전주비빔밥은 없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만 얘기하자. 자, 이제부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써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버튼만 한번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되고요. 자, 일단 여기 들어가서 눌렀고요. 속도는 바로 100km로 하겠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켰고요. 네. 요거는 차선 변경까지 어시스트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바로 다시 한번. 오. 야, 차선 변경을 해줬어.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다 되고요. 차로 유지 보조, 차선 변경까지 다 어시스트를 해줍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야, 잘한다. 꽤 잘하는데요.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클러스터를 보고 운전을 하시면 되고요. 클러스터 테마 변경해줘. 현재 드라이브 모드 연동 중입니다. 화면을 설정을 변경해주세요. 화면에서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네, 아무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잘 되니까 너무 운전은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픽업이기 때문에 2차로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2차로로 주행하시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운전하시면 진짜 편하게 운전하실 수 있고요. 기아에 있는 모든 안전기술이 다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일러 모드 따로 있죠. 지금 이제 트레일러 모드 들어가 보시면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쓰지 않고요, 현재는요. 이렇게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립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핸들을 가볍게 터치만 해줘도 핸들을 잡고 있는 걸로 인식을 해줍니다. 한번 나가볼게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과연
나름의 커브길인데 아직은 얘가 돌리고 있네요. 아, 이 벗어나는구나. 차가 워낙 크니까 특히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경우는요, 어시스트 해주는 정도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엄청 잘 돼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만 생각이 됩니다. 네. 차가 진짜 크니까 커브라든 이런 데는 좀 더 취약할 수가 있어요. 휠베이스도 워낙 길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주의를 하시고 운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긴 꺼야지. 너무 빠르다. 네, 다시 이제 유턴해서 갈 거거든요. 차가 운전이 막 힘들거나 그러진 않네요. 운전은 뭐랄까, 위에서 더 내려다 보니까 더 편하다고 해야 되나? 다시 리줌.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운전을 하실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많이 쓰세요. 많이 쓰면 쓴 만큼 차가 내 운전 스타일 계속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네, 자주 쓰시는 게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약간 더. 자, 또 이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연비는 대략 한 8km 나옵니다. 8km. 현재 연비는 한 6.8km 되네요. 연비를 보고 타는 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건데, 지금 포터라든지 본고에 들어가는 2.5 LPI 터보가 들어가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연비에 대한 기름값에 대한 부담이 좀 줄긴 하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3.5 터보가 들어가도 될 것 같고, 근데 3.5 터보가 들어가기엔 제가 보니까 엔진음이 넓진 않네요. 아이고야. 이런 부분도 핸들도 어시스트를 해주지만 제가 더 많이 잡고 갑니다. 다른 차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로 유지 보조를 해줬다면 얘는 좀 더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소극적으로 차로 유지 보조를 어시스트 해주고 있네요. 다시 고속도로 나갑니다. 이제 속도를 다시 100km 올리고요. 한번 가볼게요. 네, 2차로로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가볍게 손 얹고 뭐 이렇게 잡든지 가볍게 손 얹고 2차로로 쭉 가시면 가장 편안한 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속도로는 이렇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익스트림 4륜 풀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차량가가 대충 한 5230, 등록비에 한 250 정도 들어가니까 다음에 한 5480인가 5500이 안 되는 금액으로 네, X프로 바로 아래 거죠. 네, 익스트림 네, 풀업을 구입하실 수 있고요. 세금은 1년에 28,500원 밖에 안 합니다. 네, 픽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금이 싸요. 네, 그런 부분은 메리트가 있죠. 아우, 2.5 터보 힘 좋다. 잘 달립니다. 기아에서 픽업을 엄청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고민했는데 지금 만들어냈다는 얘기는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로로 만일에 갔다면 차를 추월하거나 했을 때 바로 다시 2차로로 들어가시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보시면 제가 아직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 꺼가지고 지금 속도만 줄였거든요. 아직 안 껐거든요. 요런 느낌. 아직도 안 껐다. 아직도 안 껐고, 그러니까 좀만 자주 쓰시면, 저는 이제 최신형 차들, 지능형 어떤 안전기술이 들어가 있는 차들은 최대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많이 쓰는 편이, 제가 좀 위험한 상황이 되면 네, 안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얘가 어느 정도까지 어시스트를 해주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네, 적당하게 쓰는 게 낫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뭘 보려 하면은, 네, 빌트인 캠. 요거 이제 빌트인 캠 2 플러스가 적용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빌트인 캠은 녹화가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해가지고 시동을 끌 때까지가 한 패키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네, 녹화 방식에 주행 중, 주차 중, 그 다음에 주차 중 동작 감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주차 중 동작 감지를 하면 4일 정도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좋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성 녹음도 되고요. 시간, 속도, 기어, 방향 지시 등 다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는 이제 화각도 110도로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빌트인 캠은요, 썬팅이 안 된 부분을 통해서 밖과 앞 뒤를 찍기 때문에 훨씬 더 선명하게 밤에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질도 QHD 플러스로 더 좋은 화질로 제공이 되고요. 자, 이제 차 반납하러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꽤 멋있습니다. 좀 이제 워낙 우리나라가 픽업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픽업이 막 필요가 하고 한 그런 나라는 아니죠. 그러면 1톤 트럭이 있고, 다음에 뭐 스타리아 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따로 픽업이 필요치 않지만, 이렇게 여가 활동도 하시고 캠핑도 좀 많이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픽업에 대한 메리트를 최근에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루프탑, 물론 그다음에 뭐 파업 텐트, 여러 가지들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트레일러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쓰면서 또 주말에는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픽업이 결국에는 이제 고객들의 요구 사항으로 해서 출시가 된 거죠. 글래디에이터를 보면서 너무 좋다,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차를 이제 기아에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느낌이 비슷해요. 이렇게 앞을 보더라도. 물론 본리 쪽에 뭐가 없긴 하지만 이거는 뭐 커스터마이징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느낌은 글래디에이터를 탔을 때 느낌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국산 픽업 트럭, 정비성도 편하고요. 뭐 수입차 타시다가 아니면은 뭐 쉐보레나 르노 타시다가 다시 기아 현대를 넘어오시는 이유는 정비성 때문에 그래요. 정비를 어디서나 해줄 수 있는, 동네 카센터에서 정비가 가능한 그런 차인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잘 탈 수 있다. 그럼 최고죠.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픽업 트럭 감성 있잖아요. 기아 타스만. 일단 커스터마이징은 다양하게 하고 싶은 대로 약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안 하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출고가 좀 되고 하면 뭐 하체 작업하시는 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외관, 아니면은 캠핑용 여러 가지로 개조가 가능한 픽업 트럭, 상남자의 혈통을 이어받은 기아 타스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골목길 있거든요. 골목길 가면서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확실히 차폭은 엄청 넓지 않아도 이 차선에 꽉 차서 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느낌 좋네. 이렇게 시내 구간에서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도 제가 타본 결과 이제 테슬라에서 사이버 트럭이 언제 들어올지는, 우리나라에 언제 시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사이버 트럭을 제외하고요, 가장 반자율주행을 잘하는, 가장 자율주행을 잘하는 픽업이 될 거예요. 아마 이 타스만이 좀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딱 깔끔하게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게 운전자가 전방 주시하는지를 감시하는 카메라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카메라가 아니라 센서예요, 센서. 그래서 이게 두 개 딱 보이는데,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하되 너가 얼마나 전방을 똑바로 보고 있는지도 체크해 주고요. 최대한 편안하게 운전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네요. 막 차가 등치가 그만큼 커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허둥대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딱 차가 차분하니 운전자가 마음이 편하게 충분히 믿고 갈 수 있겠다, 충분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나는 사용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편안하게 운전을 해줍니다.
이제 좌회전 할 건데 신호를 받을 수 있으려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차량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대가 금방 오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현대 기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오늘 기아의 정통 픽업 타스만 재미있게 시승해 봤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골목길 저 운전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지가 않네. 또 운전은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요거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자,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이상 타영이었습니다.